수연산연구소 2단계 11호 3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봅니다. 자, 6번 문제는 A는 B가 가지고 있는 돈의 6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60원씩을 모았더니 A가 가진 돈은 B가 가진 돈의 3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A가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사람이 가진 돈을 비교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더 모았더니 처음에는 6배였는데 나중에 60원씩 더 모아서 봤더니 3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두 사람이 가진 돈을 구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A하고 B를 지금 비교했는데 A가 가진 돈과 B가 가진 돈을 비교하면 B가 가진 돈이 더 적지요. 네. B가 가진 돈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A를 구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가 처음에 가진 돈을 X1이라고 우리가 놓아본다면요. 그렇죠? 놓아본다면 B가 가진 돈은 6분의 1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B의 6배가 A가 가진 돈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관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분수배가 나오는 것보다는 B가 가진 돈을 나는 X1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A가 가진 돈은 X의 6배가 될 테니까 6 곱하기 X1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면 분수배가 나와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은 자연수배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예, B가 가진 돈을 구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배를 해서 A가 처음에 가진 돈을 구하면 될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요. 네. 자, 처음에 B가 가진 돈을 X로 놓겠어요. 처음에 B가 가진 돈을 X1이라고 놓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A, B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비교해 보겠어. 그쵸? 그럼 B가 가진 돈을 X라고 했으니 A가 가진 돈은 그것의 6배야.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얼마씩 더 많아졌어요? 60원씩 더 많아졌어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A는 B의 3배가 되었어요. 3대 1이 되었어요.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비례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배웠으니까요. 6 곱하기 x 더하기 60대 B가 지금 갖고 있는 돈 x 더하기 60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런 관계예요. 네, 우리가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공식처럼 암기해서만 하지 말고 한번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볼까요? 자, A가 3배야, B에.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만들어줄 생각이야. 그래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B에다 몇 배를 해줄 거야? 3배를 해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식이 이제 6 곱하기 x 더하기 60은 A가 가진 돈이고 그 다음에 B가 가진 돈의 몇 배? 3배. 3배면 어떻게 돼요? 3배면 X에다도 3배. 그쵸? 그 다음에 60에다도 3배. 그쵸? 60에다도 3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등식이 만들어졌어요. 이 등식은, 내항, 내항끼리 곱한 거하고 외항끼리 곱한 건 같아요 라고 하는 비례식의 성질 그거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왜 둘이 곱하면 같아져요?
같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그쵸? 네, 같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계산만 남았네. 그러면 양쪽을 쳐다보고 등식이니까요. 3x, 3x 양쪽에 다 있네요. 그러면 x항을 정리하죠. 그쵸? 여기서 3x를 덜어낼 거야. 그럼 여기서도 3x를 덜어낼 거야. 그쵸? 그러면 x 몇 개가 남아요? x 3개가 남죠. 6 곱하기 x는 x를 6번 더한 거. 3 곱하기 x는 x를 3번 더한 거니까 3번씩 3번씩 x를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 60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60의 3배가 있으니까 60만큼씩 또 덜어냅시다. 60을 덜어내면 여기 62개가 남겠죠. 62개는 120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x는 얼마? x를 양쪽에서 어때요? 양쪽에서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3으로 나눴더니 뭐가 남았나요? 40이 남았죠? 40을 찾았어. 이 40은 뭐죠? 이 40은 누가 가진 돈이에요? 그렇죠. B가 가진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A가 가진 돈을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A가 가진 돈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치? 처음에 A는 B의 몇 배를 갖고 있었어? 6배를 갖고 있었지. 그래서 A가 가진 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돼요. 40, B가 가진 돈을 몇 배 갖고 있었어? 6배. 그래서 얼마? 240.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 A는 240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문제 가볼까요? 7번 문제는 기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266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32초가 걸렸고 이 기차가 다시 또 185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 데는 23초가 걸렸습니다. 이 기차는 1초에 몇 미터의 빠르기로 달릴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늘 쓰던 거죠? 익숙하죠? 자, 다리를 통과하는 기차가 있고요.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가 있는데 같은 기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걸 여기다 써야겠네요.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 기차가 달린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쵸? 기차의 이 앞머리가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차가 달린 거리는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합한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다리 길이하고 기차의 길이를 합한 거. 그죠? 기차가 달린 거리. 다리를 통과할 때 기차가 달린 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터널을 통과했어. 터널을 통과해서 터널 앞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통과했어요. 그쵸? 그러면 터널을 통과할 때 이게 기차가 달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지? 그러면 이렇게 기차가 달린 거리를 이렇게 봤더니 다 뭐가 들어있어요? 기차 길이 들어있죠. 기차 길이. 그쵸? 기차 길이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은 기차가 달린 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있을 거죠. 거리의 차이, 달린 거리의 차이. 거리의 차는 얼마일까요? 기차 길이를 모르죠. 몰라요. 기차 길이 몰라서 기차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기차 길이를 A미터라고 해볼게요. 기차 길이 A미터. 그 다음에 다리 길이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쵸? 266미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터널 길이도 알고 있죠? 터널 길이는 얼마? 185미터. 기차 길이 A미터. 이렇게. 기차가 달린 거리의 차이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기차는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기차 길이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기차가 달린 거리의 차이는 266에서 185m를 뺀 거네요. 그쵸?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쵸? 다리 길이하고 터널 길이의 차이랑 결국엔 똑같죠. 그런데 그만큼의 거리 차이가 나는데 시간은 얼만큼 차이가 났어요? 걸린 시간 차는 얼마큼 났냐면 32초에서 23초를 빼면 될 것 같아요. 9초 차이가 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시간은 9초만큼 차이 났어. 그럼 거리의 차이를 시간의 차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줘 버리면 1초에 얼마 갔는지가 나오죠. 그쵸? 266에서 185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늘 하듯이 200을 빼고요. 200을 빼고 15만큼을 돌려줘서 얼마? 81이 됐네. 그치? 81 나누기 뭐? 9. 그쵸? 그랬더니 뭐예요? 9m요, 9m. 1초에 9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였던 거죠. 간단하죠? 네. 선생님이 말을 길게 했지만 사실 간단하네요. 기차가 달린 거리의 차를 그 걸린 시간의 차로 나눠버리면 짠 나오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런 방법 말고 또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되게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차의 초속이 똑같을 거잖아요. 기차가 달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초속이 나올 텐데 다리를 건넜을 때의 초속과 그죠? 어, 터널을 지날 때 초속이 같다라고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기차의 초속으로 등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66 더하기 A가 이 기차가 다리를 지날 때 기차 달린 거리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거를 얼마로 나눠? 32초 걸렸대. 3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날 때는 터널이 길이가 185니까 185에 기차 길이 A를 더해서 그거를 23초 걸렸다고 했으니 23으로 나누는 거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잖아요. 초속이 나오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기차라서 똑같아. 일정한 빠르기로 달린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분수의 형태를 일단은 좀 제거를 합시다. 분모를 1로 만들어 버립시다. 자,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해? 32 곱하기 23을 곱하면 되는 거지. 32와 23의 최소공배수를 곱할 거라 그런 얘기야. 그치? 32 곱하기 23 계산하지 않고 바로 곱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약분될 테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32 약분돼서 사라지고 23 약분돼서 사라지죠. 결국 이쪽에는 뭐가 남아요? 23 곱하기 266 더하기 A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32 곱하기 185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중간 과정을 한번 생략해서 바로 간다면 어떻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66 더하기 A에다 23을 곱하고 크로스로 그쵸? 크로스로 그게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185 더하기 A에다 31을 곱하고 맞죠?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해서 바로 크로스로 곱할 수도 있겠구나. 그치? 우리 그렇게 해도 됩니다. 23 곱하기 266 하고, 그 다음에 23A 분배하고, 32 곱하기 185 하고, 32 곱하기 A를 해서 분배를 하면, 23 곱하기 266은 6118이거든요. 더하기 23A 해주고 32 곱하기 185를 하면 5920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32A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A가 23개 있다. A가 32개 있다. 그런 얘기죠. 곱하기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또 양변을 이렇게 나누면 A는 9A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6118을 5920이 빼면
198이 나와서, 그쵸? 198이 나와서, 이렇게 9로 양쪽을 나누면 2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겨우 뭐가 나온 거야? 기차 길이가 나온 거지. 그지? 우리는 지금 기차를 A미터로 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럼 기차 길이가 나오면 다시 그 기차 길이를 원래 식 있죠. 다리를 지나갈 때 뭐 터널이 좀 더 짧으니까 터널로 한번 해볼까요? 185에 22 기차 길이 구한 거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눈다? 23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나요? 207을 2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거 약분하니까 9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초에 9m를 달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하니까 되게 복잡한 계산이 많이 나오면서 과정도 길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차가 달린 거리의 차이를 시간의 차로 나눠서 계산하면 굉장히 간략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맞죠? 네,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이제. 흐르지 않는 물에서 1시간에 16km의 빠르기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어떤 강에서 3시간 동안 57km를 내려온다면 4시간 동안에는 몇 킬로미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흐르지 않는 물에서 당연히 시속 16km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봅시다. 시속 16km로 가는 배가 있는데 3시간 동안 똑같은 빠르기로 57km를 내려왔답니다. 그쵸? 네. 그렇다면 3시간 동안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지? 우리 지금 강물의 시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배의 시속은 알지만 강물의 시속은 몰라. 그치? 강물의 시속을 뭐라고 할까요? 어, 뭐 A 킬로미터라고 해볼까요? A 킬로미터. 그렇다면 강물의 시속이 지금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있겠죠.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겠죠. 자, 1시간에 16km로 간단 말이죠. 16km로. 그런데 내려와요. 3시간 동안 57km를. 그러면 더하기 강물의 시속을 해서 시속이 더 빨라졌겠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3시간을. 3시간을 와서 57km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3으로 일단 나눕시다. 그죠? 3일은 3, 3, 9, 27. 그러면 16에다 뭔가 강물의 시속을 더했어. 그랬더니 1시간에 19km를 이동할 수 있었어. 그러면 A는 뭐다? A는 3이네. 강물의 시속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3km. 강물의 시속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1시간에 3km를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4시간 동안에 얼마 갔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4시간 동안? 그러면 4시간 동안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면 배는 16km의 속력을 내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물이 3km만큼 강물의 저항을 받아서 속력이 줄겠죠. 그래서 13km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 4시간을 갔다는 거야. 그치? 너무 쉬워졌는데 갑자기 그쵸? 13 곱하기 4는 얼마인가요? 50이네요. 그쵸? 52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조건을 이용해서 강물의 시속을 구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4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죠? 삼각형이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이네요. 그쵸? 직각삼각형에 A 하는 꼭이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 BC라고 하는 변에 수선을 그었네요. 그쵸? 수직 90도로 만난다, 직교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수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도형인데 9번 문제는 AD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AD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요. 넓이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넓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사각형 넓이의 반 이렇게. 그런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선이라고 이렇게 직교된다고 써 있으니까 4cm를 밑변이라고 본다면 3cm가 뭐야? 높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한 세트로 보면 똑같은 삼각형인데 한 번은 5cm를 밑변으로 본다면 AD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는데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등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등식을. 자, 넓이를 이용하는 등식 한번 볼까요? 자, 5 곱하기 네모. 5가 밑변일 때 네모는 높이니까요. 그쵸? 높이 나누기 뭐? 2 한 거 하고 4 곱하기 3 나누기 2 한 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음.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를 x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으니까 2를 곱해서 양쪽이 똑같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배를 해도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x가 남았고 오른쪽에는 4, 3, 12가 남았군요. 그러면 이제 x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12를 5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x는 2.4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넓이를 이용한 거죠.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세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중간에 AD의 길이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4, 32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5 곱하기 AD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 이렇게 해서 높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지금 모아놨죠. 어떻게 모아놨어요? B라고 하는 꼭지점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어, 확대하거나 축소한 그림처럼 이렇게 해놨죠. 맞아요. 지금 이 삼각형의 꼭지점 A에서 D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잖아요.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 중간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 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ABC를 직각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선생님이 A각을 아래쪽으로 해갖고서 회전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D라고 하는 중간 삼각형 ABD, A, B, D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삼각형, 그죠? C, A, D는 회전을, 그죠? 90도 왼쪽으로 회전을 해갖고서 놨어요. 그리고 꼭지점들을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좀 봐봐요. 자, 제일 작은 삼각형 BC 요 길이 얼마? 3이네. 그쵸? 그 다음에 중간 삼각형에서의 빗변 AB의 길이 여기 4네. 맞죠? 제일 큰 삼각형에서의 빗변, 직각하고 마주보는 빗변은 여기가 5cm네.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졌네요. 맞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거는 큰 삼각형에서의 AC 길이가 여기가 3cm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여기, 요 길이가 몇 cm라는 거? 4cm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이 길이들의 비 있죠.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딱 포개지는 그 대응하는 변. 그 변들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 중간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AD잖아요. 여기. 그쵸? 요걸 몰라. 그치? 그래서 얘를 X로 해가지고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 중간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길이의 비가 4대 5거든. 그치? 그래서 4대 5는 x 대 3이랑 같아요. 이렇게. 그치? 내항의 곱, 가의 곱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5 곱하기 x는 4, 3, 12고요. x는 5분의 12예요. 똑같죠? 네. 똑같이 나오죠? 2.4 이렇게. 이렇게 어, 축소하거나 확대해 갖고서 완전히 포개지는 그런 사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그런 삼각형은 이렇게 닮은 비를 이용해서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 왜 닮았다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 할 수 있네. 그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좀 해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닮았다라고 하는 걸까? 닮았다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떤 때 닮았다고 하는 것 같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완전히 포개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각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포개지겠지. 각이 다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제일 작은 삼각형도 여기가 90도겠지. 제일 큰 삼각형 90도짜리 각이 하나 있는 거지. 다 90도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A각 있잖아요. 저 위에 꼭지에 있는 A각. A각에 지금 분할이 돼 있으니까 이쪽을 A, 이쪽을 B 이렇게 이 각의 크기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말이죠.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어 남은 두 각의 합이 90도인데 저 꼭지에 있는 A각이 지금 90도가 A와 B의 합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A면 나머지 각은 B일 수밖에 없겠네. 그쵸? 맞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삼각형 쪽으로 온다면 여기 있는 요 각은 자, B랑 합해져서 9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A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큰 삼각형도 90도에 A, B라는 각을 갖는 거고요. 작은 삼각형도 중간 삼각형도 다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쫙 펼치거나 축소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완전히 포개지는 도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형을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닮았으니까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왜 선생님이 비례식으로 또 한번 봤냐면 뒤에 나오는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그 10번 문제가 이 비례식을 이용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연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려고 미리 먼저 기례비로 길이의 비를 우리 닮은 비라고 하거든요. 닮은 비로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따라 나왔죠? 네. 10번 문제는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죠.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BD의 길이를 Xcm라고 놓을게요. 네. 그러면 지금 어때요? 큰 삼각형 이렇게 직각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중간 삼각형 그 자리에 그대로 제일 작은 삼각형은 또 회전해서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배치를 해봤네. 그치? 그랬더니 아까처럼 여기는 3대 빗변의 길이는 4대 3대 4대 5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는 거 우리 벌써 확인했죠. 그리고
AC의 길이는 실제로 3cm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BA의 길이는 4cm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변의 길이 다 지금 다시 재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뭐래요? BD의 길이를 모른대요. 그러면 여기를 모른대. 그 얘기지. 그러면 비례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BD가 중간삼각형의 밑변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중간삼각형 뭐하고 뭐를 보자고요? 삼각형 이제 큰 삼각형 ABC랑 작은 삼각형 DBA랑 이렇게 중간삼각형이죠. 이 둘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큰 삼각형의 빗변이 5, 그죠? 가장 큰 삼각형의 빗변이 5, 중간 삼각형이 5대 4야. 그치? 그래서 5대 4의 B를 갖는데, 길이의 B를 갖는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 AB의 길이가 4일 때, 작은 삼각형의 밑변, X는 얼마이지? BD는 얼마이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계산만 남았네. 맞죠? 자, 내양의 곱은 의양의 곱과 같아요. 그치? 그러면 5 곱하기 x는 4, 4, 16입니다. x는 16을 5로 나눠요. 그쵸? 그러면 16 나누기 5니까 3.2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cm예요. 나머지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3대 4대 5의 비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아예 색지로 오렸죠. 오린 다음에 이렇게 재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도 확인해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고요. 변의 길이를 다양하게 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0번 문제까지 벌써 해결했군요.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패턴의 문제를 봤지만 그 문제의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은 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을 모아갖고서 해결했지만 또 여러분들은 직각을 중심으로 모아도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